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캐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서설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장일 수가 현재까지 198일 정도 진행이 되어 왔고요. 머니케어 뉴스에서 수익 실현 의견 드린 종목 개수는 188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기준이었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개 정도 꼴은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 내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 제가 회원 전용 영상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것들에 적어도 5배에서 7배 정도는 늘려드릴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진도에 착착 맞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최소가 100% 이상 올라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 것도 다 체크해보면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는 것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88개 종목을 전체적으로 평균 10%만 냈다 하더라도 여러분 188%라는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회전율로 계산해 보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진행하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포트폴리오를 모두 정리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아마 최근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거나 지금 저희 채널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내에 뭐 이렇게 승부수를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일수록 제 생각에는 투자 주식하지 마세요. 왜? 주식 해봤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차피 앞으로 30년, 아니 사실은 건강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재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재테크를 뭘 그렇게 열정적으로 화딱지나게 하고 그럽니까? 슬슬슬 해나가는 것들이고, 때론 잘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통해서 잘 또 극복해 나가고, 안 될 때 뭐 버려버리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다. 우리가 뭐 사실 뭐 가족 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주식하고요. 주식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제 일꾼입니다. 종업원입니다. 내 돈을 통해서 일을 시켜보낸 것이죠. 그래서 일을 잘하고 돌아오면 칭찬해주고 일을 잘 못한다. 그럼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해고 처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너무 애정을 많이 쓰거나 또 몰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훨씬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해서 투자 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익혀나가야 되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 동향 체크해 봐야 되겠죠? 조금 변화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하방으로 좀 내려가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일단 흐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 내일이죠. 3,520p 기준으로 아마 작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가야 될 지금 상황은 아닐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점 플레이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아주 예를 들어서 주도주의지 않은 경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웬만하면 접근을 좀 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 최근에 보면 로봇주 관련주가 상당히 랠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그러는 건 좀 늦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먹으려고 하고 또 나중에 추격 매수하고 그럴 이유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고 전투적으로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보면 또 공략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들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참조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주도주를 갖다가 방송을 하고 지금 막 달리고 있고 인기 있는 거 방송을 하고 이건 왜 올랐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리면 좋긴 하겠죠. 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왜? 시청률도 올라가고 그런데 저는 구독자 베이스 시청률을 갖다 즐기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수익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 거리면 달리고 있는 종목을 올라타는 게 낫겠습니까? 다음번에 조정을 받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도 대화를 나누면 다 해결이 되는데 실전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행동 안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액션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자, LS 일렉트릭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일진전기하고 LS 마린 솔루션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했죠. 그리고 종목 교체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으로 일단 진행을 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025년보다 2026년도가 상당히 좀 전망이 좋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도도 10월 달이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 중순에 LS 일렉트릭 우리 투자해서 1월 달까지 가져가면서 45%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번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또 운빨 좋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또 수익을 또 기분 좋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연말까지 가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분들 긍정적인 또 수익을 가져다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성도 전공업도 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4대장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하나 더 하는 것들이 뭡니까? 산일전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을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공략을 했다가 좀 애를 먹은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양상이 좀 많이 다른 부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LS 일렉트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드려보면 북미항 관련된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공급자 위에 있는 것들 부분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에 부산공장 초과압 변압기 증설 완료돼서 이거 근데 가동되고 나면 이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PQ 늘어나는 과정 속의 하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글로벌 빅테크 관련된 부분에 계속 투자를 일으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전력 설비, 배전반, 그죠?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ESS 관련된 부분에서도 투자 포인트들도 잡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 가이던스가 이제 유한타 증권 자료를 좀 참조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전망이 나와 있는 것들은 OPM이 9% 정도로 올라갔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과거에는 8%대였어요. 그런 가이던스가 좀 올라가니까 조금 밸류도 조금 올려줄 수 있고, PQ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더 업사이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유한타 쪽에서는 36만 원 이 정도를 갖다가 포워드 가이던스로 나타냈다. 자,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선반영하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는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36만원까지 보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뒤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야 되는 건 어쨌든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거, 일단은 YOY를 먼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매출액 부분에서. 자, 근데 2024년하고요, 2025년 진행하고 있는 내용보다 2025년에서 2026년도 들어가는 매출액 증가분이 어떻습니까? 훨씬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YY 성장폭이 점프업을 하는 과정들이 생기는 과정이 여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포인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인 주식은 선반영하는 내용들도 있고 기대감이 돌았을 때 상당히 괜찮을 거고요. OPM도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제조업에서 OPM 1% 늘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QOQ로 한번 볼까요? 이쪽 관련된 뭐 지금 현재 3분기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4분기가 상당히 좋다는 것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당연히 10월부터 공장이 돌아가니까 4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겠죠. 지금은 별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적이 변동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순간에서부터는 선반영하고 치고 올라갈 텐데, 자, 올해가 2025년 4분기에 지금 우리가 거의 진입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당연히 시장에서 반응들이 들어올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좀 전환을 했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 우리 뭐 대략적으로 뭐 여러분들 10%에서 아마 하루 정도 더 드리블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5% 이상까지 또 수익을 냈으니까, 자,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수익 실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돈이 아니다. 근데 일진전기밖에 없나 우리가 투자할 게, 그죠?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서 먹었으면 먼저 올랐잖아요. 항상 보면 이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가
어떻게 돼? 먼저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 수익 실현하고 얘 뒤따라 올라오겠지. 그럼 또 수익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할 때는 그런 우리가 밸런싱 게임도 잘 해주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참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가는 건 2쿼터나 3쿼터나 어때요? PQ가 크게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뉴스가 좋으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네, 개념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즐겼던 것들은 다른 종목으로 즐겼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HD 현대엘렉트릭 갖고 여러분 40% 이상 전반기에 우리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는 이제 업사이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를 좀 체크해보면 PER 부분 뭐 이렇게 다 계산해보면 저도 볼 수 있는 건 33 이상은 보이더라. 이런 것들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하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기본 수익률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연말까지 가면서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유한 금액이 지금 비중 20% 보유 중이지 않습니까? 종목 비중 20%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내가 총 가지고 있는 돈의 20% 개념 아니라고 좀 저 회원 전용 영상 챙겨 보시면 다 설명해 놨으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투자하는 제가 그렇게 무식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개수가 25개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산을 좀 해보면 그렇게 못하죠. 자, 그럼 대충 이야기 드려보면, 저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20% 개념이야 그러면 저는 한 80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종목 개수가 25개, 뭐 이렇게 개념으로 한번 대충 계산해 보세요. 자꾸 질문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은 오프라인 미팅 오셔가지고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현금 비중은 항상 30% 정도는 유지합니다. 저는 30% 현금 비중은 그냥 아예 그냥 파킹해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30만 천 원에 지금 비중 20% 시작을 했고요. 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비중 확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0만 원대를 우리가 평단 맞춘다 그러면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냥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앙드레 코스탈라니 그 이야기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지표, 경제지표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지 않고 종목이 어느 정도 흐름의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던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2부 회원 전용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는 2부 시간에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진행하시고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오늘 매수 포인트 좀 체크할 겁니다. 오늘 글쎄요, 종가 부분으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긴 할 텐데요. 아침에 제가 매수 의견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은 자료 준비하다가 조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할 일이 좀 많거든요. 어쨌든 뭐 그래봤자 뭐 1%, 2% 때문에 이 종목이 대세가 변하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온 유한타증권 자료를 좀 참조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한타증권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그냥 다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뭐 열심히 해주니까 좋겠고요. 저는 다 읽어봤는데 제가 포인트 잡은 회사는 역시 산일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우리가 고생을 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대부분 올라와서 여러분 손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전력망 관련된 부분, 특히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여기. ESS 신재생 데이터향 특수변압기 63% 매출. 요거가 이제 좀 관련된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어떻게 돼요? 2차 전지 캐즘이 발생이 되니까 대부분 ESS 관련된 것도 LFP 배터리 이쪽 관련도 개발해 나가면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수익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거 생각하면 BESS, 이거 관련된 부분이 또 증가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수변압기 부분에서 산일전기가 상당히 또 포커스를 받을 만한데,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리포트를 읽다 보니까, 자, 저 부분이 비과세 대상이다라는 관세 비과세 대상이다라는 점, 이것이 좀 포인트가 좀 돼요. 그러니까 크게 밸류에이션이 훼손될 만한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현재 저 매출 대비해서 PER을 좀 계산해 보면 있어요. 그래서 25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보통 다른 데는 20 정도 되잖아요. 20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PER이.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좀 할인된 구간이다. 그래서 평균 밸류에이션까지만 피어 그룹들 평균 밸류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그 정도 수준만 간다 하더라도 40% 정도의 업사이드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현재 뭐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커져서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제외한다고 하면 충분히 업사이드로 가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40% 보고 업사이드 보고 공략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한 20% 정도 업사이드는 충분히 여유롭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뭐 3%, 4% 정도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저는 뭐 충분히 평단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컨트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또 이것도 YY 대비해서 한번 체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한 것들은 2024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것들이고, 그 후로 캐파 증설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내년도까지도 성장성이 상당히 유지된다.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망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북미양 관련된 부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성장성이 상당히 높죠. 전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나오는 가이던스, 그래서 영업이익률 YY 대비해 성장하는 부분이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하는 부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기별로 나타나는 부분은 좀 어떨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QOQ 대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향상이 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영업이익도 당연히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캐파가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 지금 쉽게 말하면 500억대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체크해 주시고 여기다가 글쎄요, 시장에서 좀 봐주는 부분, 아무래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올라오니까 중간중간 뭐가 있겠습니까? 차익 매물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긴 했으나, 이제는 그런 것들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들은 1분기 때는 조금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는 과정,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1쿼터에서 2쿼터 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약간 살짝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연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크게 제가 볼 때는 고민거리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서 LS 일렉트릭이나 또 산일전기 관련된 가이던스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저 가이던스 자체가 크게 제가 보면 트러블이 없어요. 요 동기간 동안 대부분 어때? 같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박스권을 그린 것들은 왜 PQ가 늘어나지 않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때가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있는 과정 속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선반영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또 쉬어주는 기간이 꽤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우리가 변액기 관련된 부분 투자를 또 안 했었어요. 그렇죠? 일진전기를 가장 먼저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았던 것들이고, 그거 하나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야죠. 돌리고, 이렇게 가면서요. 자,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제가 11만 2천 원 정도쯤에서 콜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우리가 장 후반 쪽에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전장이 좀 많이 오르면 오후장에 조금 그래도 단기 차익률이 조금 이도 나오거든요. 윗꼬리가 달리니까 그런 거 보고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1만 그죠? 11만 원에서 그죠? 10만 원 요 사이 정도 사이에서 평단 조절해 주면 아주 리즈너블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체크해 보시고 하방으로 늘리면 비중 확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종목당 비중에서 예를 들어서 10%, 20%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건 개인들 전략이죠. 제가 말하는 게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포지션 잡아갈 때 적당하게 잡아가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개념을 좀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LS 일렉과 산일전기를 통해서 또 하반기에 또 수익을 추구해 나가는 방안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좋은 건 결과적으로 주가는 그것을 반영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2026년도 가이던스 좋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징주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광 트랜시버형 방열 모듈을 갖다 공급을 한다.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막 달리고 그랬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스몰캡이다 보니까 이걸 딱 과감하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 엔비디아 공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특히 2026년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엔비디아가 보통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는 말입니다. 원이어로다가 보통 턴키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급에 대한 어떻게 돼요? 소식이 나온 것들이 한 달 전이거든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이것이 실제로는 선반영돼서 막 올라간 것들이 실질적인 매출이 지금 막 나온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점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급을 시작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시장에 적용되는 게 어떻게 돼요? 뭐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HBM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RF 머티리얼즈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예. 동종목은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치로다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네요. 아, 이쪽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턴키 계약을 하는구나.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동박CC를 공급하는데 내년도 1년치를 갖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계약을 하는 것들이죠. 다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쿼터별로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을 진행하는 것들을 조절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생기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신규 공급을 시작한 거니까 일단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이때 2025년 하고요. 2026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 그러면 지금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뭡니까?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 3배, 4배 정도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밸류를 얼마 쳐줘야 되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그래서 보통 샘플을 들어서 생각하는 거죠. 동유사 기업들이 엔비디아 향에 관련된 부분에서 비슷하게 공급을 했을 때 PBR은 몇 배까지 올라갔나 이 부분을 좀 체크하니까 보통 4배에서 5배 정도였다. 그럼 4배 정도까지만 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체크업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더사 진행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글쎄요 앞으로 진행되면서 엔비디아 매출이 뭐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조금씩은 발생이 될 수 있기는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신규 공급사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이 2026년도를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 점이 저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무조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야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종목을 우리가 체크할 때는 자 그러면 이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요. 이거 밸류에이션으로 밑으로 내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말이에요. 전 두산을 보고 한번 차트를 한번 쭉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 점도 물론 두산은 다른 것들도 같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초창기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쭉 치고 올라와서 박스 그리면서 우상방으로 가는 것들. 그래서 2026년도 가면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일단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레벨업을 한 겁니다. 그럼 조금 주가가 눌림이 들어왔을 때 공략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이것을 60일 이평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새롭게 어떻게 돼요? 없던 것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만큼을 PQ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보다 3배, 4배 나오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다 반영해서 그 윗단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굳이 좀 낮게 잡는다 그러면 20일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한번 잡아준다. 라고 저는 포인트 잡고 여러분들하고 이 종목을 공략해볼.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제가 볼 땐 꽤 많이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방산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이라크 관련된 부분, 이거 진행하는 내용들 좀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터지면 주가 또 한 번 또 레벨업 하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 뭐 25, 26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이슈가 터지게 되면 바로 주가는 쭉 치고 올라갈 거다. 오늘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뉴스가 어제 나왔거든. 그래서 아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로템 못 잡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MNC 솔루션을 좀 잡아봐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9과 K2 관련된 부분에서 두 개 다 모멘텀이 있는 것이 MNC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좀 상승을 했다가 좀 눌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선 10% 잡아주고 1122 전략, 1122 이렇게 전략으로 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략해줘도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오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신규 편입하거나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수익 실현 의견 드리는 것들 대부분 뭐에서 합니까? 예, 우리가 카톡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여러분들하고 브리핑 진행할 때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도움 필요하시거나 또 사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도움 되죠.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전문 투자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런 정보들을 계속 도움 받으시면 투자하시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계속 공략을 해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장대양 뭉치고 다 수렴해가지고 제자리 원점까지 왔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열어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선물 지표 보여드렸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오늘은 아니야. 내일도 아니야. 그쵸? 아시겠죠? 그 부분. 자, 21일평 요번에는 아래쪽에서 공략해서 트레이딩 바잉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 뭐 가이던스고 뭐고 설명 한두 번 드린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쌀, MLCC 요거 계속해서 요것만 제가 체크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업황을 우리가 충분히 체크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뭐잘 나가고 있는 것도 또 우리가 뭐 트레이딩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라 일인 것들을 갖다 자주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트레이딩이 좀 필요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낮은 점에서 위점으로 올라오는 거, 고점 거래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젠 트레이딩도 자주 진행을 할 겁니다. 틈틈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놓어서 아, 이건 이 포인트구나. 그러니까 주식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상당히 여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익혀나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시스템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도 해오신 부분도 있고, 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종목은 공략을 안 하냐. 근데 최근에 보면, 나름 그 반도체 뭐라고 합니까? 이걸 또 포모 현상이 좀 있으니까, 서둘러서 덤비고 싶으신 분들 계셨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이 왜 안 올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이것도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공략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분기,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이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4분기, 1분기가 좋은 실적을 갖다가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 시즌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일단은 맞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전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조정을 조금 눌려주고 뭐 살짝 있죠. 차익물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생길 때 같이 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흐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반등을 이렇게 친다고 해서 바로 덤빌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항상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뭘 합니까? 예, 이것을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인시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수 주체가 매수를 하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머니케어 뉴스 카카오 브리핑방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거기서 수익 실현, 신규 편입 의견 대부분 다 거기서 드리고 있고 그것이 실시간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비용 지출은 그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투자예요, 그것도. 투자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식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머니케어 뉴스 채널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만 판단을 갖다가 잘 해주시는 것만 중요하겠지. 자, 그러나 어쨌든 저는 약을 팔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포모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꼭지치고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의견을 드린다고 해도 다 팔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 수익 실현을 상승하는 구간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거 꼭지 찌고 눌리는 거 저희는 다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에 던지잖아요. 대부분 못 던져요. 제가 근데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못한다.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올라갈 때 하는 게 그래서 일반인들은 맞다.
그래서 그 생각은 제가 좀 수익을 저도 많이 추구해 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넘겨서 하는 나는 좋아요. 왜 기록이 파워풀하게 남잖아요. 뭐 높은 수익률이다 막 이렇게 해서 뭐 방송할 때도 좋고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 수익 안 난다니까. 왜 못 던져? 던지지도 않아.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수익 실현한다고 하는데 그거로 조금 더 올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 눌려 내려올 때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결국은 우리가 정리했던 매도가보다 밑에서 정리했다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그죠? 우리가 수익성 45% 냈을 때 그때도 한 제가 볼 때 일주일 정도 의견을 일찍 드렸는데 결론은 다 꼭지점 넘어가서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건 다 못 해내더라고요. 이겁니다. 결론 나중에 늦게 팔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못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하시던데 그것이 현실인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틀릴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수익이 나면 땡큐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다크시 샘선 221 라인, 이 라인에서는 뭐 충분히 공략을 해줘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 관점에서 모니터링 진행을 하다가 제가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습니다. 오늘은 1부와 2부, 공략주 스터디를 갖다 1부,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습니까? 예,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장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 항상 케어맨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생활을 케어해 드린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